관계 속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미국의 반대, 미국의 제재 프레임, 미국의 비핵화 프레임에 가둬놓고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을 하나도 추진하지 못하도록 밀고 있었을 때 그 모든 조건들을 넘어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우리 민족끼리 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들로서 이 10년사의 내용들을 박았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내용. 공단 재개를 선언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분단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평화의 질서를 만들 수 있느냐의 분수령이 있습니다. 미국의 눈치 보기, 미국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국 중심의 우리 외교, 우리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쳐가는 것 첫 시금석으로서 개성난 재개 문제가 놓여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기능비적 관점에서 제재, 다들 제재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그 제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개성공단과 유엔 안보리 제재를 한번 어떻게 상충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안보리 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제재를 통해서 결국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목적입니다. 즉 한반도의 평화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 모든 제재의 목적입니다.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개성공단을 하고자 했던 남과 북의 합의, 개성공단을 하고자 했던 그 최초의 목적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거였다. 돈이 아닌 경협을 통해서 평화를 진짜 구현하고 싶었다라는 공단의 최초의 설립 목적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보리 제재는 개성공단 자체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습니다. 북측에 대한 일반 제재가 개성공단이 운영이 되었을 때 충돌될 수 있는 지점들이 일부 있긴 합니다. 그 내용들은 에너지 제공 제한이라든가 합병합작사업 금지라든가 북측의 근로자 노동요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개성공단 사업하고는 충돌되지 않습니다.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모든 에너지들은 대량 살상무기가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생산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는 합병합작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대부분 모든 제조업 기업들은 남측의 독자 기업입니다. 북측과 합병합작하지 않았습니다. 북측 근로자 노동 허가 금지의 문제는 해외 파견 근로자 대상이지 개성공단 북측 땅에 있는 북측 노동자들 대상은 아닙니다. 금융활동 제재의 문제가 있죠. 사실 은행의 계좌 개설 거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개성공단에 이 은행들이 없어도 운영은 가능합니다. 대량연금, 별도캐시 제공 금지 이 사안은 사실은 개성공단이 한창 가동될 때는 제재 예외를 인정하였던 내용입니다. 여러 다양한 개성공단과 관련된 이 제재의 항목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간에 이 많은 제재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논쟁에 저입된다라는 것들을 인정한다면 전혀 다른 방식들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창의적 해법인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을 14년간 직접 운영해 봤던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리 제재를 충분히 지키면서도 그 조항들을 다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들로서 제안해 보는 것입니다. 공단 운영에 새로운 방식을 채택해 보자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개성공단 자체가 경제협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경제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것은 평화이기 때문에 여하간에 남과 북의 평화를 구현해보자는 의미 속에서 제안해보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개성공단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났습니다. 공단 운영의 방식이 100% 남측의 원부자재가 들어가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그 완제품의 100%가 남측으로 빠지게 됩니다. 100%의 원부자재가 들어가서 제품 전체가 남쪽으로 빠지는 과정 속에서 일정 부분 유엔 안보리 제재 부분과 충돌될 수 있는 지점들이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논쟁들을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북측의 원부자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북측의 내수시장에 공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났다는 대전제는 똑같습니다. 더불어 남과 북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경제협력을 하고 평화를 제도한다라는 설립 취지도 맞습니다. 북측의 원부자재를 가지고 북측의 법인인 개성공단에서 그 개성공단 기업들에서 제품을 만들고 북측의 예술사에 공급한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북측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재와 전혀 무관합니다. 다만 그 개성공단에 우리 남측의 사장님들께서 법인장들께서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인적 교류를 통해서 기존의 기업체에서 북측의 노동자들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개성공단은 남측의 임가공단지였습니다. 새로운 방식은 북측의 임가공단지로서 개성공단 활용을 합니다. 이것은 궁극의 목적이 아닙니다. 현재의 아무리 제재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큰 틀을 넘어가기 위해서 과도기적으로라도 이렇게 해보면 제재를 회피하면서도 남과 북이 취하고자 했던 평화와 경협의 실제적 내용들은 다 충족시킬 겁니다. 이 내용인데요. 저는 절차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이재강 평화부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개성공단 재개 선언은 제재 위반이 아닙니다. 4.27과 9.19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첫 조치입니다. 공단 재개를 선언해야 된다고 합니다. 남북간 역사적 4대 합의의 실천 의지를 담아서 내지는 교착 국민의 평화의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공단 재개는 일단 선언하자는 겁니다. 국민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재개 명분 국민공감대학부는 저는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성공단은 한마디로 14년간 남과 북이 직접 해봤는데 매일매일 작은 평화가 매일매일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공간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 가치 측면을 본다면 우리 남측에서 1을 투자하면 기존의 방식은 GDP 기준으로 30을 가져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경제적 가치가 있더라. 평화와 번영을 만드는 것이 바로 개성공단이었다. 평화와 번영은 국민 행복의 물적 토대 시금석입니다. 평화와 번영, 국민 행복을 위해서 개성공단을 재개하자. 6.15, 14, 4.27, 9.19의 복원일 뿐만 아니라 궁극의 목적인 종전 평화협정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된다. 공단 재개를 선언하자라는 것입니다. 14년간 직접 운영했던 그곳에 우리 남측 입주 기업들의 재산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됩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인 한반도 평화경제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입니다. 한국 제조업의 위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중국이 제조업 경쟁력에서 한국 경제를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의 저성장 경제는 부조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가기 위한 유일한 물리적 대안이 있다면 남북 경협 평화경제입니다. 이 평화경제가 우리 경제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것들을 국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면 명분은 확보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계속 4년 10개월째, 5년째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평화와 번영, 국민 행복을 방치하는 것이고 6.15, 14, 4.27, 9.19의 남북 간의 약속, 선언, 합의들을 실천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 공단 재개 남북 협의 제안입니다. 일단 선언하고 나서 실무적인 협상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 변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뜻을 모은다라면 안 되면 좋겠죠. 먼저 4.27과 9.19가 실천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유감 표명 정도, 그리고 4.27과 9.19를 강력하게 실천하겠다는 의지 표명, 그 상임적 조치로서 먼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우선 정상화 이런 내용들을 전면에 내건다라면 3년째 교착 국면에 있는 남북관계는 다시 복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4.27과 9.19를 실천하겠다. 그 시금석으로서 개성공단, 금강산 우선 정상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지를 가지고 협상을 한다라면 북측은 외면하지 않고 다시 손을 맞잡을 것이다. 개성 금강산 문제를 가지고 잃어버린 남북관계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식으로 제안을 한다라면 북측은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협의죠.
재계 운영 방식 협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측의 원부자재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북측의 원부자재로 제품을 만들어서 북측에 공급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방식들, 남측의 원부자재가 들어가고 제품이 일정 부분 남쪽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제재위원회와 예외 조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남북 스타트업, 벤처, 인적 교류협력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남북의 기술, 마케팅 협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북의 과학 기술 협력, 농축수산 기술 협력, 학자, 기술자, 사업가들 인적 교류의 마당, 즉 머리와 머리가 만나는 것, 과학자와 기술자, 학자들이 만나는 공간으로서의 많은 내용들은 모두 제재 위반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은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사람이 학자, 기술자, 과학자, 사업가들끼리 모여가지고 산업에 대해서, 산업협력에 대해서, 경쟁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마당들을 대선 공간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현재의 교착 국면들을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대폭으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의 기간 중에 근 5년째 못 들어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개성에 들어가서 자산들을 실사해보고 우리 관련회가 다시 재가동되는 국면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관념, 이론이 아니라 조그만 것 하나라도 우선 실천해보자는 이런 실천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국면들이 창출된다라고 봅니다.